자,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써져 있는 이 5가지의 지수 법칙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지수 법칙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이 지수 법칙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수 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은 m과 n이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는 지수 법칙이었어요. 그죠? 네, 깜짝 놀랐지? 그지? 응? 근데 이 mn이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는 이거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거나 혹은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해봐. 그러면 총 a가 몇 번 곱해지나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중학교 때 배우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이 지수를 이제 그죠? 자연수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할 거고요.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할 거고요. 극기야 실수로 확장을 하는 것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지수가 정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지? 지수가 그죠? 으로 확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유리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하나씩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됐죠? 좋아.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쓸까요? 지수로의 확장. 그죠? 지수의 정수로의 확장. 그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수가 정수가 된다면 지수 법칙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자연수에 비해서 정수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연수에다가 0에다가 음의 정수죠. 네. 왜냐하면 자연수라는 게 양의 정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까지 합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정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될 건 바로 지수가 0이 될 때와 지수가 음의 정수가 될 때에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봐. 이게 제목이 뭐였냐 하면 그죠? 그 이름도 찬란하게 지수 법칙이었다 이거야. 법칙. 이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외 없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0일 때에도 성립을 해야 되고 음의 정수일 때도 성립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이런 게 있었죠. A의 M승에다가 A의 0승을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의 M 플러스 0승이 되어야만 해. 그지? 이게 성립해야만 지수 법칙인 거야. 0일 때에는 성립 안 한다면 지수 법칙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바로 A의 M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보세요. 양변을 우리는 어느 쪽만 볼 거냐 하면 요거 두 개만 보도록 합시다. 맨 왼쪽과 그 다음 맨 오른쪽만 보도록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 양변을 우리가 A의 M승으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A의 0승은 똑같은 놈으로 나눴으니까 1 되는 거죠. 그죠? 단 이때 A의 M승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양변을 A의 M승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A의 M승이 0이 아니란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A가 0이 아니란 얘기랑 똑같아요. 맞죠? 네, 요렇게 쓰는 겁니다. 자, 따라서 봐. 우리가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만 붙는다면 A의 0승을 1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A의 0승은 1이다 라고 그냥 약속을 해버린 겁니다. 왜? 지수 법칙이 그래야 성립을 하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봐. 만약에 n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 A의 n승에다가 A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하면 A의 n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돼야 돼. 이게 성립해야만 지수 법칙인 거야. 즉, 봐. n이 자연수라면 마이너스 n은 음의 정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이 둘을 곱했을 때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에 둘을 더한 거로 지수를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 A의 영승이 된다는 얘기고, A의 영승이 우리가 1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는 이꼴 1이 된다 이거야. 그지? 그런데 봐. A의 영승이 1이라고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은 A가 0이 아닐 때였으니까 이 경우도 A의 n승은 0이 아닐 테고요. 왜냐하면 A가 0이 아니니까. 따라서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양변을 A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놈은 바로 A의 n승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A가 0이 아닐 때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강조하는 요쪽은 강조가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우리가 딱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게 되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지? A의 영승은 1이다 라는 것과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 된다라는 것. 이 둘 다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로 뭐라는 것. A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게 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딱 이거예요. A가 0이 아니라면 A의 영승은 1로,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로 정의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우리 간단하게 이 정수로 확장됐을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딱 이렇게 두 가지다 이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봐. 지수가 이제 뭐로 확장이 되냐면 유리수. 지수의 유리수로의 확장. 뭐 제목이 계속 이상하다. 그죠? 유리수로의 확장.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봐. 지수가 유리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의미하느냐라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지수 법칙 중에 A의 M승의 N승은 결국 A의 MN승이다 라는 이러한 지수 법칙이 있었단 말이야. 이 지수 법칙을 MN이 정수라는 상황에 이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A의 M분의 1승 요거의 M승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얘는 지수 법칙에 따르면 M분의 1 곱하기 M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A의 1승인데 뭐 1은 쓰나 마나니까 그냥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상황은 뭐냐면 M이 정수라는 상황에서 M분의 1은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유리수일 때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이 등식이 성립해야만 지수 법칙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봐. 우리가 A의 M분의 1이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걔를 M번 곱했더니 A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쓰면 뭐냐면 봐. 누군지 모르니까 A의 M분의 1승이 아직 그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X라고 놔보자 이거야.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X를 M번 곱했더니 누가 됐대? A가 됐더라 이거지. 이런 X는 바로 누구냐 하면 A의 M제곱근이다. 이게 N제곱근. 맞아? 이 1에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먼저 배운 겁니다. 그쵸? 근데 A의 M제곱근인데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실수에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에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XM승은 이꼴 A 중에서 실근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실근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봤었잖아. 그지? M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M이 짝수일 때는 XM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A가 봐. 양수일 때는 모두 다 이쪽 저쪽 다 실근을 갖지만 A가 음수일 때는 이쪽이 실근을 안 갖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것은 어느 땐 되고 어느 땐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 A의 N제곱근을 얘기할 때는 A가 0보다 클 때만 얘기한다 이거야. 물론 A가 0일 때에도 실근을 갖기는 하는데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어디에서 붙었었어? 지수가 정수가 될 때 그게 붙었었기 때문에 유리수로의 확장으로 오게 돼서 갑자기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왜? 유리수 안에 정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따라서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까지 가지고 가면서 a의 n제곱근의 실근이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a가 0보다 큰 상황만 우리가 다루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봐라. a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이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홀수일 경우 짝수일 경우 상관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a의 n제곱근은 뭐겠구나. 바로 n제곱근 루트 a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야. 오케이? 응? a가 0보다 크니까. 됐죠? 이건 m제곱근이죠. 이게 m제곱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봐.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n분의 1승이 정체를 몰랐을 땐 x라고 뒀는데 결국 그 정체가 밝혀지고 나니까 누가 되더라야? m제곱근 루트 a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봐. 엄밀히 말하면 m이 홀수일 때는 그냥 실근을 얘기하는 거고요. m이 짝수일 때는 실근 중에 양수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가 어떤 상황에서는 0보다 큰 상황에서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딱 이거야. 이겁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다 옆에다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죠? 요런 놈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만 성립한다? 그지? a가 0보다 큰 경우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딱 이거 하나예요. a가 a의 n분의 1승은 m제곱근 루트 a가 되는데 a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요.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에 2분의 1승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거야.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지수법칙이네요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1승이 돼서 결국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이거는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4가 되고요. 이거의 2분의 1승이니까 결국은 제곱근 4가 돼서 2는 생략하는 거 알고 있죠? 얘는 2네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봐. 답이 완전 달라.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이건 누가 맞는 거냐면요. 얘가 맞고 얘는 틀린 겁니다. 즉 아래 게 정답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 봐. 지금 지수 법칙을 썼어요. 그죠? 지수 법칙을 쓰고 아래는 지수 법칙 없이 그냥 제곱한 다음에 2분의 1승을 해준 거지. 근데 지수 법칙을 쓸 때의 지수가 무슨 수야 지금? 요 2분의 1이 유리수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얘가 유리수에서 지수 법칙을 쓰려면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a는 음수더라 이거야. 즉 이 a가 음수인 상황에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을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지. 그지? 이건 지수 법칙이 아니다 이거야. 지수가 유리수일 때의 지수 법칙은 a가 0보다 클 때만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이 틀린 계산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게 맞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럼 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어요. a의 n분의 1승의 n승은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이것도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붙으면 그냥 a의 n분의 n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놈은 다시 a의 n승의 n분의 1승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m제곱근 루트 뭐가 돼? a의 n승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봐. 사실 선생님이 거듭제곱근을 하면서 사실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그런 것을 짚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왔어요. 왜 안 하고 넘어왔냐 하면
이 지수 법칙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그지?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n제곱근 루트 a에다가 n제곱근 루트 b를 곱해. 그럼 뭐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하면 얘가 된대. 이거 봐. 그럼 얘를 지수 법칙으로 보이면 간단하다 이거야. 물론 이런 애들이 나오기 위해선 a, b가 모두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그치? 지수 법칙에 의하면 얘는 a, b의 n분의 1승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럼 얘는 n제곱근 루트 ab가 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단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에서도 a,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우리가 따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만 안다면 사실 계산은 지수로 바꿔서 다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뭔지 알겠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다 지수로 바꿔서 한번 그 성질이 성립하는지 그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작업들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수가 실수인 경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의 실수로의 확장. 그런데 이 실수가 이제 확장이 되려면 유리수에다가 무리수까지 더 더해야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유리수까지는 우린 커버를 했으니까 이제 무리수인 경우만 보면 되는데 자, 유리수에서는 우리가 밑 A, 그 다음에 밑 B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0보다 큰 경우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0보다 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그럼 얘는 봐. 얘는 뭐 A의 1.414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끝나 안 끝나? 안 끝나니까 무리수겠지. 그럼 얘는 봐. 사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A의 1승하고 A의 1.414 어쩌고 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얘보다는 A의 1.4승이 A의 루트 2에 가까울 거고 얘보다는 A의 1.41승이 A의 루트 2승에 가까울 거고 얘보다는 1.414승이 가까울 거고 하기 때문에 이 A의 루트 2승이라는 거는요. 얘가 점점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누군가가 계속 오겠지? 걔들이 점점점 A의 루트 2승으로 가까워질 거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수들은 지금 유리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리수들을 점점점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이 유리수 지수로 하는 A의 유리수 지수승이 A의 루트 2 값에 점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실수도 유리수를 점점점 어떻게 하면서 늘려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즉 그냥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은 지수 법칙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상황이라면 즉 밑이 0보다 큰 상황이라면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누가? 지수가. 그지?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수능에는. 그지? 거의가 아니라 못 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실수일 때도 밑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 결국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요 지수 법칙 5가지가 실수 범위에서까지 성립을 하게 되는데 MN이 그 자연수일 때는 뭐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요. MN이 정수로 간다면 A,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MN이 유리수가 되면 A,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5가지가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수 법칙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겁니다.